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필요 없는 거 다 넘어가들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건 좀 개목을 좀 하려고 해요. 개목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넘어가더라고. 올해 입시부터 가장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작년까지 뭘 했었냐면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대건, 초당대건, 조선대건, 광주대건 이쪽에 있는 대학교는 광주, 전남, 전북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올해 고3부터 시작입니다. 정원은 최소한 10%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는 서울의 모든 대학교에 우리 학교에 할당될 인원만큼 추천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을 우리가 나눠놨는데 인원으로 제한한 학교, 10명 미만으로 제한한 학교, 뭐 저쪽에도 단국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홍익대도 있고 뭐 적게는 2명에서 8명까지 10명을 추천하는 대학들도 있고 10명 이상을 추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여러가지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추천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올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는 11,00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우리가 광주 쪽에 있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 쪽에 웬만한 대학교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남대는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제가 이 광주 쪽에 설명을 올 때 전남대학교 입시 결과를 이렇게 봐요. 제가 6년, 7년 전부터 광주은행 설명을 할 때 전남대를 그때 딱 봤을 때는 전남대학교가 내신 가지고 뽑을 때 내신 합격자 평균이 좀 괜찮은 학과는 1.7등급, 별로 안 좋은 학과는 2.5등급, 이게 약 7년, 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2시 와가지고 전남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를 봤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를 봤더니 괜찮은 학과는 2.5등급, 안 좋은 학과는 4.2등급. 이게 전남대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4등급쯤 되면 작년에는 전남대를 갔다. 근데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내신 가지고 뽑는 전형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 뽑지 않았던 성균관대, 서강대 등등의 대학교가 올해부터 이 전형으로 뽑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도 모두 다 이 전형을 뽑는데 인원이 10,000명이 늘어나다 보니 전남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작년과 올해 인원이 똑같다라고 하면 올해 입시 결과가 작년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똑같이 안 나올 겁니다. 합격선이 더 내려간다 라는 게 기본적 특징이다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나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1573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당 평균 250명쯤 되는 게 전국의 평균 정도 됩니다. 한 학교당.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울 쪽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실제로 이제 추천서를 주는 추천서의 개수를 250개 고등학교에서 몇 개를 추천서를 받을 수 있지? 모두 다 싸그리 다 더해봤더니 267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교 꼴등도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한 장씩만 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17장은 버려야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가 2장을 주건, 3장을 주건, 4장을 주건, 5장을 주게 될 겁니다. 한 학교당 5장씩 준다라고 하면 267장이니까 한 명당 몇 명, 이제 5장씩 몇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되냐면 267장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약 53명 정도가 왔습니다. 53명이 실제로 내신이 몇 등급까지 되는 거냐면 3.8등급까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 내신 성적이 3.8등급 안에 들게 되면 우리 학교가 한 명당 추천서를 5장씩 준다라고 가정하면 5장을 받게 되는 등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올해는 이렇듯이 아이들을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내신 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게 너무나 쉬워진다 라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남대보다 올해 전남대는 서울 쪽에 내신으로 뽑는 전형의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합격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초당대학교도 항공운항과건, 항공정비건, 항공서비스건, 간호학과든 이런 학과가 지난해 뽑았던 전형을 기본적으로 합격선이 학교에서 몇 등급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내신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송정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를 오는데 이제 교직원 차장님이 저를 픽업해주러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작년에 그래도 특성화학과들은 잘 뽑았죠? 라고 질문했더니 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공산업이 위기가 맞으니까 아이들이 항공 쪽 학과를 원서를 덜 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6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6년 전에 저쪽에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이라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에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야지만 부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서울대 조선공학과, 부산대 조선공학과, 전남대 등등의 조선과 관련된 학과들은 수시모집에서 엄청나게 합격선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때 조선학과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부모님들 표정이 이렇습니다. 야씨 다 잘리는데 거기를 왜 가?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잘린 게 아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안타깝게 잘린 거다. 희망퇴직을 받는 거다. 저희 직원 중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그 친구의 와이프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를 나왔어요. 걔도 대우조선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희망퇴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특히 누가 제일 먼저 그만두냐면 사원 대리들이 제일 먼저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하면 사원 대리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있거든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이사합니다. 이동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이 그만둡니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도 국가산업이죠. 밑에 직원들이 다 이탈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4년, 5년 뒤에 그 회사를 들어가면 어라? 대리가 없네? 내 위에 4년차, 5년차만큼 위에 공간에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위에 과장들이 날 열나 이뻐하겠죠. 오래간만에 직원이 들어왔으니까.
진급도 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우조선에 입사한 그때 제가 가라고 했을 때 저쪽에 서울의 압구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가 진짜 본인은 모험 쪽으로 가겠다고 엄마가 반대하는데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을 들어갔어요. 작년에 이 친구가 인센티브만 월급 빼고요. 인센티브만 1,00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왜요? 올해 지금 작년부터 이 조선산업이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로를 생각할 때 아까 취업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대 중반이 취업이 어려운 건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시기다. 지금은 우리 때는 시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업이 너무나 용이한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꿈꾸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꿈꾸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까 기자님이 항공대 항공운항과를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수업 보다 보니까 제가 한국항공대학교 입학자문위원을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공운항과가 색약이면 이제 입학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신체에 대해서 그 정도로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부터 입시 결과 꽤 많이 낮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항공산업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올해도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연속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럼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항공운항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쪽은 모두 다 내신 가지고 뽑거나 수능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시거나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된다. 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뭐 별로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나하나씩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52이 넘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애가 지금 몇 살이냐면 11살이에요. 11살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아이를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 라는 걸 꿈을 꿨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 아이가 자아가 없을 때죠. 태어났을 때 아무 생각 없는 애죠. 저는 우리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을 뭐라고 줬냐면 두산이라고 줬습니다. 와이프한테는 사기쳤죠. 백두산이야 백두산. 크게 크라고. 근데 솔직히 저는 뭐였냐면 제가 두산 베어스 광팬이거든요. 너 나중에 야구선수 해라. 라고 해서 무언가 어릴 때 저희 애를 2살, 3살 때부터 야구 배트랑 공을 들고 맨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점점 커가는데 몸이 자꾸 이대호 같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죠. 너 뭘 하고 싶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그때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는 우리 아이가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꼭 시키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부모가 덕을 볼 수 있는 직업을 우리 아이를 시키고 싶어요. 제가 왜 야구선수를 처음 시키고 싶어 했냐면 추신수처럼 김광현처럼 미국으로 가면 메이저리그를 막 직관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이를 응원하려고. 근데 또 하나,
이 운항과라든지 이 대한항공에 취업을 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시던데 부모님한테 전 세계 어디를 갈 수 있는 항공권이 1년에 30개가 나옵니다. 아빠가 써도 되고 엄마가 써도 되고 제주도를 가도 되고 저쪽에 아프리카를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이면 3학년 1학기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신 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지원하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를 잘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의 시대 때는 어느 대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과가 더 중요한 시기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온 양반하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나온 양반하고 이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졸업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 세 명이서 서로 왜?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에서 공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대 졸업장은 학교 다닐 때 자랑할 때는 제일 좋다. 근데 단점이 뭐냐?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저 일을 어떻게 하지? 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취업률이 제일 낮은 학과가 백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낮은 대학이 서울대다 라는 얘기가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여러분들 때가 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건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 얘기는 그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에서 고등학교나 입시 설명회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대학생들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대학을 갈 때는 원서를 한 장만 썼습니다. 원서를 하나를 쓰면 안 좋은 점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썼다가 떨어지면 바로 재수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붙으면 미칠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전남대를 쓰든 내가 서울의 건국대를 쓰든 내가 서울의 한양대를 쓰든 하나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그 대학교를 내가 점수에 맞게 그래도 여기쯤 쓰면 붙겠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서를 썼다가 붙으면 미칠 듯이 좋은 거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수시를 6장 씁니다. 6장을 쓰면 맨 처음에 제일 높게 쓴 대학을 붙는 애는 우리나라에 서울대 붙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의대, 서울대, 의대 붙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나마 두 번째 높은 대학교를 써서 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더 밑에 있는 안정이라고 생각했던 대학교만 딱 하나 합격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친구들이요 나랑 수준이 더럽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얘들하고 내가 어떻게 4년을 학교를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게 요즘 세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대학은요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대학을 같이 다니면 거기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대학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안 들어갔더라도 내가 원하는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대학에서 좀만 공부 열심히 하면 군계 일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래를 살 때 이제부터는 취업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원서를 잘 쓰시는데 수시원서 어떻게 써야 될지는 나중에 아마 제가 또 광주에 그래도 7월 달쯤 되면 어디든지 오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안 오게 되더라도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제가 수시를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써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게 형성될 거니까 조금 더 도전하는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러길 정말 희망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6시 20분차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요.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5시 반까지는 여기 김대중홀에서 그대로 있을 거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오늘 초당대에서 개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초당대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